네, 안녕하세요. 챕터 3 리눅스 마스터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3은 사용자 계정과 파일은 디렉토리도 포함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네트워크 명령어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번 커리큘럼은 사용자의 계정과 생성 및 보안, 그 다음에 관리 방법, 그 다음에 파일 조작, 그 다음에 필수 명령어들에 대해서 커리큘럼을 짜봤습니다. 우선 사용자 계정에 대해서 생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자 계정을 생성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유저 add라는 명령어를 이용을 합니다. 유저 add는 여러 가지 옵션들을 제공을 하는데 교재에는 이 네 가지 이외에 더 많은 다양한 옵션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설명을 해놓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저 add에서 옵션은 U라는 하이픈 마이너스 U라는 옵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이너스 U 같은 경우는 UID라고 해가지고 유저 아이디입니다. 유저 아이디. 유저 아이디. 유저 아이디는 뭐냐면 사용자 계정에게 고유적으로 할당되는 식별번호, 즉 사람으로 따지면 주민등록번호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번호를 가지고 이 계정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시스템에 접근이 가능하며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하나의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반대로 G는 이 소속되는 아니, 생성된 계정이 어느 그룹에 포함시킬 건지 그 그룹에 생성이 되었을 때 동일하게 아이디 숫자로 설정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그룹은 100번이다. B라는 그룹은 200번이다. 그러면 하이픈 G에 100을 입력하게 되면 이 계정은 생성과 동시에 A라는 그룹에 포함시켜서 계정을 생성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이픈 D, 하이픈이라는 건 마이너스로 지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D 같은 경우는 사용자별로 계정을 만들게 되면 고유하게 저장하는 위치가 있습니다. 생성이 됩니다. 왜냐? 자기만의 저장 공간이 있어야겠죠? 그 저장 공간을 내가 경로를 직접 지정하는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쉘 같은 경우는 계정을 만들었다라고 해서 그 계정을 통해서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쉘에 대해서 우리가 지정을 해주셔야 해당되는 그 쉘에 매칭되는 명령어를 입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나중에 더 설명을 드릴 거지만 배시라든지 C쉘이라든지 T쉘이라든지 이런 쉘을 지정해주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거를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유저 add empty 해서 디렉토리에 대한 테스트 경로를 지정해주고 쉘을 통해서 bin의 배시를 지정해주고 하이픈 e를 통해서 만료 날짜를 지정해주는 테스트 1이라는 계정을 만들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m 같은 경우는 디렉토리를 강제로 생성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테스트라든지 빈의 배시라든지 이런 디렉토리가 없다라고 하면 강제적으로 만들어서 이 전체적인 계정을 생성해 준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빈의 배시는 말씀드린 것처럼 쉘을 정의할 때 사용하는 부분이고 이는 종료 날짜를 지정할 때 사용하는 옵션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성을 할 때는 그룹과 홈과 쉘과 스케일과 이넥티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그룹은 설명을 드렸고 홈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쉘도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스케일 같은 경우는 계정을 생성을 했을 때 디폴트로 설정되는
파일의 원본 값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A라는 계정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얘는 처음부터 바로 사용할 수 없어. 또는 어떤 디렉토리에 생성이 돼. 어떤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어. 이런 기본적인 설정 파일들의 위치를 지정할 수 있는 공간을 설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액티브 같은 경우는 패스워드를 만료 후에 계정에 대해서 잠금할 때까지 유예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1일 날에 계정이 만료돼. 그런데 나는 이거를 7일까지 연장을 할 거야. 그럼 7일 인액티브 7일로 하는 순간 7일부터 계정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저 add d로 하게 되면 이 계정이 설정되어 있는 여러 가지 값들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밀번호 관리에서는 패스드라는 명령어를 이용을 하고 옵션은 L을 설정하게 되면 계정을 잠금, U를 설정하게 되면 잠금된 계정을 해제, D를 설정하게 되면 비밀번호를 삭제하는 부분, E를 설정하게 되면 비밀번호를 즉시 만료하는 부분, 대문자 S를 설정하게 되면 계정 상태를 출력하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사용자는 본인의 비밀번호만 변경이 가능하고요. 현재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된다는 게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루트 관리자는 모든 사용자의 비밀번호를 강제적으로 변경이 가능하고 기존 사용자에 대한 비밀번호를 모르더라도 모두 다 변경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패스드는 여러 가지 그 책의 교재에 있는 것처럼 필드들이 총 7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패스드 파일에 들어가시면 사용자의 명과 암호화, UID, GID, 그리고 부가적인 설명하는 항목도 5번째 필드에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뭐 예를 들면 테스트라는 계정이 어느 누구의 계정이다. 아니면 이 계정은 뭐 모니터링 계정이다.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커멘트를 설정할 수 있고, 홈 디렉토리는 우리가 로그인을 성공하게 되었을 때 최초로 위치되어 있는 경로로 뜻합니다. 쉘은 동일하게 우리가 쉘을 명령어로 입력할 수 있는 경로를 지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섀도우 파일 같은 경우는 1번 총 9개의 필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ID, 두 번째는 암호. 어, 그래서 암호는 해시된 암호화된 상태의 결과값이 저장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필드는 변경일, 네 번째 필드는 최소 사용 일수, 그리고 다섯 번째는 최대 사용 일수, 여섯 번째는 인액티브와 동일하게 경고 일수 유예 기간, 일곱 번째 필드는 비활성화 기간, 여덟 번째 필드는 완전히 만료된 날짜, 아홉 번째 필드는 예약 필드, 즉 미래에 어떤 예상치 못한 사유로 인해서 사용하기 위한 예약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암호 필드인 두 번째 필드가 느낌표 두 개로 표기되는 경우에는 비밀번호가 미설정으로 인해서 잠금 상태로 설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 사용자 계정에서 관리자 계정이나 다른 계정으로 전환할 때는 수라는 명령어를 이용합니다. 얘는 스위치 유저, 스위치가 변경하다라는 거죠. 사용자 계정을 변경하겠다. 그래서 다른 계정으로 전환할 때는 수라는 명령어를 이용하고요. 수, 그냥 수를 입력하게 되면 이전 사용자의 작업 위치를 그대로 그 위치에서 작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홈 디렉토리였다. 홈 디렉토리가 이전 위치였는데 계정을 전환하면 홈 디렉토리에서 그대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su하고 마이너스는 하이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마이너스를 입력하게 되면 그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 최초 홈 디렉토리로 이동을 해서 작업을 하실 수 있는 게 차이점입니다. 자, 그리고 로그인 DEF라는 그 정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계정에 대해서 최대 사용 기간과 최소 길이, 그리고 일반 사용자에게 할당한 주민등록번호 같은 고유 식별 범위, 그리고 메일에 대한 수풀 디렉토리, 임시적으로 막 쌓이는 이런 디렉토리 경로, 그리고 홈 디렉토리의 자동 생성 등을 지정을 해서
계정을 생성할 때 이 모든 조건이 자동으로 패스워드 정책이 반영되도록 할 수 있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용자 계정에 대한 관리인데, 자, 유저 모드를 통해서 중간에 있는 계정을 변경할 때는 계정의 이름을 자체적으로 변경을 해서 L 옵션을 주면 아이디 명을 변경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U를 주면 사용자의 UID, 즉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D 옵션을 주게 되면 홈 디렉토리를 변경 가능하고 S 옵션을 주게 되면 중간에 사용자 계정의 쉘을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문자 L과 대문자 U는 계정을 잠그고 해제를 할 수 있는 옵션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저 딜 같은 경우는 계정을 삭제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명령어이고,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이 있을 때 루트에게만 권한이 부여됩니다. 소문자 R을 옵션으로 넣게 되면 그 해당되는 계정의 하위 홈 디렉토리와 여러 가지 파일들을 영구적으로 제거를 하는 부분이고, 혹시 그 대상자가 삭제할 대상자가 로그인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F 옵션을 주어서 강제적으로 삭제를 하는 기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암호에 대해서 만료 정책을 변경할 수 있는데, 체이지 옵션 같은 경우에는, 체이지라는 명령어가 있고, 여기서 옵션 I를 주게 되면, 계정의 패스워드에 대해서 상세 정보를 출력을 가능하고, 대문자 M을 하게 되면, 사용 가능한 최대 일수를 반영하고요. W를 주게 되면, 메시지를 암호 만료 전에 경고하는 메시지를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문자 1을 넣게 되면 계정 자체가 만료되는 날짜를 지정할 수 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섹션 3은 디렉터리 및 파일 조작인데 우리가 뭔가 윈도우에서 폴더를 생성하는 것처럼 리눅스에도 디렉토리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nkdir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p를 주게 되면 그 하위, 예를 들어서 홈에 A라고 설정을 하게 되면 동일하게 A 폴더와 홈 폴더를 같이 생성해주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M 같은 경우는 내가 M에 777을 주게 되면 해당되는 디렉토리에 777 권한이 할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RMDIR 같은 경우는 이 디렉토리를 실질적으로 삭제할 때 이용하는 옵션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로는 우리가 어딘가에 이동을 할 때 점 하나를 표기하면 현재 디렉토리이고요. 점 두 개를 하면 내가 바로 윗단계로 움직이는 이동을 하는 옵션이고요. 명령어이고요. 탈럿이라 부르는데 이게 물결상 같은 경우는 그 계정의 홈 디렉토리로 이동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이픈 마이너스는 바로 직전의 디렉토리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pwd라는 명령어를 입력하게 되면 현재 경로의 화면을 출력해준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lsl을 입력하게 되면 이런 형태의 정보들이 보이는데 파일에 대한 정보들이 보이는데 이거는 패스드라는 파일에 대해서 상세 정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이픈 짝대기가 나오면 이거는 파일이라는 뜻이고 이 짝대기 자리에 D가 오면 디렉토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RWX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권한에 대해서 차후에 배울 겁니다. 그래서 요 권한은 무시하시고 일단은 사용자 루트 그룹이 루트에 표기가 되어 있고 이 파일의 사이즈 용량이 표기가 되어 있고 마지막 변경 날짜가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관리할 때는 크게 세 가지의 명령어가 있습니다. 파일을 복사하는 cp, 옵션 R을 설정하게 되면 그 하위 디렉토리까지 같이 변경이 가능하다. 그리고 P를 주게 되면 그 디렉토리에 대해서 복사하는 권한까지 그대로 가지고 온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MV 같은 경우는 이름을 변경을 하거나 파일을 이동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터치는 빈 파일을 생성하는 빈 파일을 생성하는 부분이고, 파일의 날짜나 생성된 시간은 업데이트가 된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cat 같은 경우는 특정 파일에 대해서 내용을 확인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명령어이고, head n 같은 경우는 제일 첫 10줄을 n에다가 10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10줄을 보여주고 그 n을 옵션을 주지 않으면 기본 10줄부터 보여줍니다. 그러면 난 5줄만 보고 싶다. 그러면 하이픈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최상위에 있는 문장 중에서 딱 5줄만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테일 F를 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최신 그 정보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면서 보여주는 명령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WCL을 하게 되면 행의 자릿수를 전부 다 계산해서 비교를 해주고 WCW 같은 경우는 단어에 대해서 차이점을 비교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스 같은 경우는 양방향 그 탐색을 할 수 있는 페이지 조회를 할 수 있는 옵션, 그 명령어이고, 그립 같은 경우는 어떤 파일 내에 특정 문자열 패턴을 검색해주는 부분이고, 파인드는 여러 가지 내가 찾고 싶은 옵션, 이름이나 크기나 시간 등을 통해 가지고 찾고 싶은 파일을 찾도록 해주는 거고, 솔트나 컷 같은 경우는 정렬이나 또는 분리를 해서 추출을 해주는 부분, 로케이트는 이제 파일 이름을 검색해주는 아주 속도 빠른 명령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네트워크를 진단할 때는 크게 IP 컨피그와 핑이 존재합니다. IP 컨피그는 나에게 할당되어 있는 IP 정보라든지 서브넷이라든지 맥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핑은 상대편한테 통신을 함으로써 문제가 없는지, 통신이 정상적으로 발송이 되었는지, 전송이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명령어입니다. 넷스테이트는 현재 나와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 연결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와 어떤 테스트라는 사용자 간에 연결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네트워크 상태의 정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netstate-a를 주게 되면 모든 연결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감, 네, 감사합니다.